자, 지금부터 모의고사 1회 문제 5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했습니다. 문제 1번 7월 30일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지불한 취득세. 자, 취득세는 업무용 수용차 취득하면서 지불한 취득세는 취득 원가죠. 그래서 요거 차량 운반고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항목. 그런데 세금과 공가로 처리했으니까 세금과 공가로 처리한 거 차량 운반고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9월 30일 행복상사 지급하고 선급금으로 처리했던 20만원 영업부 회식비로 지출한 영수증으로 확인되었다. 자, 선급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회식비는 복리, 후생비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셔서 자, 일반 전표 열어주시고 7월 30일 선택해 주세요. 자, 봤더니 세금과 공가로 처리가 되어 있네요. 네, 세금과 공가가 아니라고 했지요.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취득세 발생한 거니까 요거 차량 운반구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두 번째 9월 30일 자 9월달 9월 30일 선택하시고 선급금으로 처리되어 있는 거 영업부 회식비였으니까 복리 엔터 800번대 복리후생비 선택해서 엔터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지요. 자, 다음은 결산입니다. 자, 결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먼저 정리하신 다음에 프로그램으로 와서 입력하는 사례를 좀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6번 다음 결산 정리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세요. 자, 결산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수동과 자동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수동은 우리가 좀 전에 일반 전표에 입력했던 것처럼 수정 분계를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동 분계는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다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 자, 일단 대손상각, 그리고 퇴직급여, 그리고 재고자산의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그리고 소득세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는 소득세 정리하는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퇴제감까지만 기억을 하시고 요거는 결산 자료 입력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대퇴제감법인지 대퇴제감이 인지 아닌지를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자, 1번 보니까 현재 장부상 현금 잔액이 실제 현금보다 많은 것을 확인되었다.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그랬네요. 장부상 현금이 실제 현금보다 많으니까 장부상 현금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이렇게 분개하시면 감소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회사가 이거를 현금 가부족으로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는 합계 잔액 산표를 열어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기중에 현금 가부족으로 처리한 이런 단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요거 차변에 잡손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말 합계 잔액 시산표에 가지급금 잔액 자 그러면 이미 기중에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한 게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럼 이거는 합장 가서 확인해 봐라 이런 말이죠. 가지급금은 이자 지급한 걸로 다 판명됐대요. 지급한 이자니까 이자 비용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지급금을 대변에 분개하고
비용은 차변에 분기하고 이렇게 해서 수정 분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대손 충당금은 기말 매출 채권, 매상 매출금 받으럼 잔액에 대해서 1% 보충법이죠. 여기 있네요. 대퇴 제각. 그러니까 자동이죠. 결산 자료 입력에다가 분기할 거고요. 네 번째. 결산일 현재 기말상품 재고액은 920이다. 자, 그러면 요거는 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동이지요. 역시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돌아가서 먼저 일반 전표. 자, 가셔서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자, 결산일이니까 12월 31일 선택해 주시고요. 자, 현금이 장부사 현금이 많으니까 대변의 현금이죠. 그래서 출금전표 선택하시고요. 잡손실이라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3만원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기말 합계잔액수산표 가지급금이라고 했으니까 합잔액 얼마인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가셔서 결산 재무제표 메뉴에 합계잔액수산표 있어요. 선택하시고요. 자, 결산일이기 때문에 12월 31일 선택하셔서 가지급금 얼마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71만 1,000원이 되겠죠. 자, 요거 이자 지급한 거다 그랬으니까 일반 전표 가셔서 대변의 가지급금 가지 엔터 71만 1,000원 차변의 이자 비용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이자 비용 찾아서 엔터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고요. 3번과 4번은 자동 분기니까 일반 전표는 닫으시면 됩니다. 자, 자동 분기는 결산 재무제표 메뉴에 가셔서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요. 결산 자료 입력에 가셔서 1월부터 결산일자는 1월부터 12월달 선택하시고요. 자, 이런 화면이 나오면 그냥 이거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돼요. 됐죠? 자, 대손 충당금은 위에 보시면 대손 상각이라는 펑션 키가 있어요. 기능 키가 있습니다. F8 대손 상각을 누르시면 지금 현재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의 잔액이 조회가 되고 대손 충당금도 조회가 되고 그 다음에 설정률 여기 위에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설정률이 대손율이 바뀌면 요건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같으니까 이 상태에서 결산은 반영해 주시면 되는데 단기대여금, 미수금, 선급금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단기대여금 요 금액을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워주시고요. 얘도 미수금도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워주시고 선급금도 스페이스바 눌러서 지워주신 다음에 결산 반영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자 대손상각 눌러서 단기대여금 지우고 미수금 지우고 선급금 지운 다음에 결산 반영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산 반영 버튼 누르시면 외상 매출금의 받으러움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됐지요? 자, 다음 기말상품 재고액입니다. 자, 기말상품 재고액은 결산 자료 입력에 이렇게 기말상품 재고액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쪽에 파란색 커서가 보일 거예요. 여기에다가 920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엔터. 자, 이렇게 해서 기말상품 재고액 입력했고요.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에 대손 충당금 장기 설정액을 입력해 줬고요. 모두 입력했으면 위에 상단에 보시면 전표 추가 버튼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서 전표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산을 완료했고요. 결산 자료 입력은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회 문제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조회 문제는 문제 7번이고요. 자, 1번. 2분기 4월부터 6월 중 판매비와 관리비가 가장 많은 월, 가장 적은 월의 차이는, 자, 판매비와 관리비는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는 이 기간 중에 판매비와 관리비는 어떤 계정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월계표, 예, 1월계표 메뉴에서 월계표를 선택하신 다음에 4월 조회하시고 5월 조회하시고 6월 조회하시고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은 월과 가장 적은 월을 찾아서 큰 금액에서 작은 금액을 빼셔야 됩니다. 자, 1월에 두 번째 문제. 1월에 외상 매출금 입금액은, 자, 입금하면 차변에 분기하겠죠. 그래서 계정별 원장 보셔서 계정별 원장 열어주시고 계정별 원장에서 외상 매출금의 차변 금액을 확인하시면 돼요. 문제 3번. 자, 상반기 1월부터 6월 중 현금 지출이 가장 많은 달 몇 월인가? 자, 그럼 현금의 출납을 관리하는 장부는 현금 출납장이에요. 또는 총계정 원장. 얘는 총계정 원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장부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장부, 그리고 편한 장부 있으시죠? 네. 데이터를 나는 빠르게 찾는 나만의 어떤 장부가 있다 하면 그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총계정 원장을 자, 확인해 볼게요. 자, 1번. 판매비와 관리비는 장부 관리 메뉴에 1월계표 메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월계표 선택하신 다음에 4월부터 6월이니까 4월부터 4월. 그래서 4월 조회하셔서 적어 놓으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보니까 얘는 980만 원이에요. 자,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시고 아니면 계산기 있으시면 계산기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5월.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784만 4,850원이네요. 자, 다음은 6월. 판매비와 관리비 제일 작은 게 6월이었어요. 440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건 4월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계산기 열어주시고 계산기에서 980 엔터 빼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 6월 달이었죠. 가장 적은 거 440 이렇게 해서 540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1번은 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얘는 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입니다. 자, 외상매출금 입금액 그랬으니까 이거는 계정별 원장 가시면 되겠죠. 자, 장부관리 메뉴에서 계정별 원장 선택하시고 1월이라고 했으니까 1월부터 1월까지 그리고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 108번 외상매출금 그래서 1월 달에 입금한 거 자, 외상매출금 입금한 거 얼만가 그랬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 자, 외상매출금 입금한 거 입금한 거니까 이건 회수한 거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죠? 외상매출금 차변에 있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외상매출금 얼마 받았니?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럼 외상매출금이 대변에 분계가 된 거. 그래서 보시면 현금 회수한 거, 예, 현금 회수한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변에 보니까 여기 현금 회수한 거 1200만 원, 또 현금 회수한 거 500만 원, 1100만 원,
그 다음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월계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계는 3,085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답은 3,085만 원 이렇게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문제. 자, 세 번째 문제는 총계정 원장이라고 했죠. 장부관리 메뉴에서 총계정 원장 메뉴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1월부터 6월달 선택하시고 현금 지출이라고 했으니까 101번 현금에 현금. 지출이 많은 달 그랬으니까 대변에 지출되면 대변에 기록하겠죠. 그래서 대변에서 금액이 가장 큰 거 1월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7,039만 7,89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모의고사 1회 문제풀이를 마치겠습니다.